10년 이상 된 보험 설계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외 보험사가 정말 매년 6에서 7%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저의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숙제는 풀려서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행남TV입니다. 15년 전에 해외 직구로 국제 결혼을 했다고 4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언한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국제 결혼도 정말 재밌다,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혼이신 분들은 국제 결혼 강추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이 나에게 준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해요. 탈북인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임시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교육도 받아요. 이 기간에는 한국 문화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한국의 생활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북한에서 워낙 많이 당해서 언제 어떻게 한국 정부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국정원이 탈북인을 데리고 고급 뷔페로 가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뷔페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떡, 김밥, 국수는 한국에서 흔한 음식이니 먹지 말고 이것들 먼저 먹으면 배가 부르니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국정원이 보충 설명하죠. 하지만 탈북인은 가장 먼저 떡, 김밥, 국수를 한가득 담아와서는 배를 채우고서는 떡은 비닐에 싸서 당연하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탈북인은 떡, 김밥, 국수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맛있네요. 맞습니다. 탈북인의 뇌리 속에는 떡, 김밥, 국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음식이 이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랍스타, 회, 쇠고기는 이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음식 중에 하나인 거죠. 떡은 1년에 한 번 명절에 맛볼 수 있을 정도고 큰 행사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인은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한국의 불신은 신뢰로 바뀌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뷔페 가면 떡, 김밥, 국수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4년에 EBS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강대국의 비밀에서 고대 패권 국가였던 로마는 어떻게 붕괴 직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맹국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1588년 변방의 섬나라 영국은 어떻게 세계 제국이라 불리던 스페인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야만적인 유목민의 나라 몽골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경상도 크기의 소국 네덜란드는 어떻게 17세기 황금 시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서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적어도 해당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패권 국가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탈북인들의 대담한 탈북으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해답은 바로 개방성과 관용입니다. 탈북인들의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북한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탈북이라는 오픈된 마음과 적대국인 한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몽골은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과 관용으로 여러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존중해가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죠. 15년 전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국제결혼을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죠. 언어, 문화, 가치관 등 외국인과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결혼이 저에게 준 혜택은 두 가지 사례처럼 개방성과 관용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상황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죠. 이러한 저의 습관과 노력들이 어쩌면 금융 선진국들의 해외 금융 상품들을 접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된 보험 설계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외 보험사가 정말 매년 6에서 7%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저의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숙제는 풀려서 해외 직구로 펀드, 저축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65세 때 저희 부부는 매월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마련할 수 있었죠. 끝으로 여러분들도 개방성과 관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외 금융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